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원하는 것, 이 감각이 원하는 것이면은 우리는 고수라고 하면 괴로우면 피하고 즐거우면 맞이하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버리느냐? 인과를 기반으로 선택하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원인에 좋은 결과가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맛을 묻지 않고 그것이 고수이냐 락수이냐 이것을 묻지 않고 좋은 원인을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창출합니다. 그러면 마치 병원에서 병원에 있는 환자가 몸이 많이 약해요. 그러면 그때 환자가 나는 내 입에 맞는 음식만 먹겠다든지 내가 내 몸에 편한 행동만 하겠다든지 이렇게 할 건가요? 안 그러면 몸에 좋다면 맛없는 것도 먹어야죠. 또 몸에 좋다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 운동을 해야죠. 이렇게 할까요? 당연히 환자가 선택하는 이렇게 병문안 가보고 아팠던 사람들을 위로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서 아시잖아요. 환자는 입맛에 맞추는 게 아니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맛이 없어도 먹어야 되고 먹을 거는 또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담배 피우고 싶은 게 있고 술 마시고 싶은 게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권장하는 거는 이 건강의 인과를 따져서 말씀하실까요? 아닐까요? 이 건강의 인과를 따져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식단을 조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따라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이라고 하는 식단에서 인생의 식단을 짤 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식단을 짤까? 안 그러면 이 감각이 요구하는 대로 식단을 짤까? 어느 쪽으로 할 것 같아요? 또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어떤 식단을 짰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남아있는 인생 동안은 무엇을 기준으로 식단을 짠다? 인과를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짠다. 몸의 식단, 마음의 식단을 인과를 기준으로 해서 식단을 짠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인과를 보는 법을, 나도 인과라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인과를 어떻게 봅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인과 보는 법을 좀 얘기하죠.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자기 자신을 애기처럼 보라 그랬죠? 그럼 애기는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총명하다 그래도 어리석어요. 욕망의 충동이나 이런 걸 다 보면은, 그러죠? 자, 그렇듯이 사실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5년 전, 10년 전에 내가 일으키는 욕구, 내가 받았던 충동, 이런 걸 다 합쳐서 가만히 보면 지혜롭기만 합니까? 어리석기도 합니까? 그렇죠? 애기하고 아주 크게 차이가 나요? 아니면 대략 비슷합니까? 지금 당장의 내 모습에서 애기하고 똑같다고 보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는데, 스스로의 자기 모습을, 이렇게, 과거의 자기 모습을 남의 모습을 바라보듯이 이렇게 떼놓고 보는 겁니다. 나하고 분리시켜서 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떼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를 하나 심냐면은 강물을 하나 심습니다. 이 강물을 사이에 두고 이 깊은 개울을 하나 이렇게 사이에 두고 여기에
나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겉모습, 속모습 다 볼 수 있죠. 나는 내 겉모습, 속모습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은 내가 나한테 사실은 내 모습을 평소에 다 보여줄까? 아니면 살짝살짝 거짓말하면서 살짝살짝 나한테도 페인팅을 쓸까? 안 쓸까? 이렇게 내가 나한테도 가면을 쓰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쪽에서 의도를 가지고 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가면을 써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을 뭐냐면 맑은 이렇게 거울처럼, 원경은 뭐냐면 둥근 거울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뭐냐면 비추는데 아무 장애가 없는 완벽한 거울. 굴곡이나 이렇게 왜곡이 없는 그런 거울이요. 그런 거울 역할을 하면서 이 간격을 벌립니다. 분리를 시켜요. 나로부터. 그래서 내 몸의 작용을 나하고 독립시켜서 남의 몸 보듯이 관찰합니다. 감정을 남의 감정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을 남의 생각 바라보듯이 바라봅니다. 충동을 남의 충동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분리가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거울처럼 바라보는 내가 나의 모습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려고 하는지, 어떤 충동을 받고 있는지, 어떤 습관,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걸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의 모습에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을 압축 파일로 압축을 해서 짧게 만들어가지고 보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은 꽃이 피는 장면을 꽃이 피려면은 3일에서 5일에서 10일 이렇게 걸리잖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럼 한 10일 정도 카메라를 계속 돌려서 10일 동안 돌려놓은 카메라를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막 감아 돌리면은 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듯이 시간을 이렇게 압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지나온 삶에서부터 현재의 삶까지를 이렇게 감정의 변화나 또는 생각의 이런 것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꿰어놓고, 그래서 뭐죠? 꼭 남의 몸동작, 남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충동, 그런 것을 바라보듯이 이 훈련을 하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자, 이제 내가 나한테 왜 가면 쓰고 페인팅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꾸준하게 이렇게 무심하게 바라봐 주면은 자기 모습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스스로 수정 보완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아차릴까 못 알아차릴까. 얘가 지금 요구하는 입맛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입맛을 따라가면 인과가 맞을 거다 안 맞을 거다가 이쪽의 마음이 이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이쪽의 마음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있어요? 불법성 삼보에 기준을 두고서 이렇게 관찰을 합니다. 법의 기준을 두고 부처님의 정지정견을 배워가면서 부처님의 정지정견을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나타나는 모습에서 인과를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이렇게 해서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가 쌓이면 쌓일수록 지혜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라는 것이 나의 감정에 그냥 올라타 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펄떡거리면은 감정이 나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감정이 펄떡거리면 내 인생도 펄떡거리는 거예요. 내 충동이 이 덜컥거리기 시작하면 내 인생도 같이 덜컥거리고 그러죠? 내가 무엇인가 유혹당해가지고 끌려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화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올라타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이게 이 울컥울컥 하는 대로 내 인생도 같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없을까? 그러고 시간 지나서 내가 미쳤지. 그때 왜 그랬을까? 그죠? 그런데, 자, 그때는 지금 여기 그 사이에 나와 나의 모습 사이에 이게 이게 강물 하나를 흘리는 거예요. 이게 사이에 띄워놓는 거예요. 뚝 떨고. 그리고 내 모습을 남의 모습 바라보듯이. 내 감정을 남의 감정.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 입장에서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 그렇지. 화가 되게 나고 있구나.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쪽은 고요해요, 안 해요?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자리는 고요할까, 안 할까? 이쪽은 내 모습은 화가 나고 있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자리는 고요하죠. 업은 화가 나고 있는데 마음자리는 고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요. 화 안 나요? 그럼 화 나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분해요? 뭐 화는 나지만 차분할 수도 있지.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늘 올라타는 사람은 그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관찰하는 자기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업과 관찰하는 자기 자신과를 분리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 화는 나지만 화나지. 그런다고 화를 다 내나? 욕심 나지. 그런다고 욕심대로 사나? 그러면서 뭐를 봐요? 감정의 패턴을 관찰하고 욕심의 패턴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이렇게 작동하는 거야.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하고 충동이라는 게 이렇게 작동해. 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요. 설명할 수가 있어. 왜? 관찰했으니까. 자, 그럼 그런 거를 감정의 패턴은 이렇게 작동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울까? 지혜롭지 않을까? 욕심의 패턴이 이렇게 작동한다고 그걸 아주 이게 라이브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성장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인과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면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가 그러죠. 우리 그 지혜 좀 벌어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버느냐? 여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게 업하고, 신업, 부업, 의업을 만큼 띄어서 남의 업 들여다보듯이, 남의 업 관찰하듯이 이렇게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업을 관찰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남의 업을 보듯이.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남의 업을 볼 때는, 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는 일을 볼 때는, 내가, 거기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요, 안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내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메이크업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내 거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다가 변호사를 투입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미운 사람, 밉게 보잖아요? 나를 밉게 보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기에다 검사를 투입해. 그래서 자기를 막 갈군다고. 왜 자기를 갈굴 때는 자기를 굉장히 죄인이 된 것처럼 막 갈구고 이렇게 궁지에 자기를 몰거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무슨 자세로 보냐면은 과학자가 관찰할 때 그래 요 순간에서 요 순간까지는 뭔 짓을 하고 있고 요 순간에서 저 순간까지는 뭔 짓을 하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뭘 얻냐면은 여실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차리는 지.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는 지. 그 위에서 어떻게 인과를 살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지혜가 요렇게 관찰하는 법을 10살 때부터 시작했다고 해보자고요. 한 30살쯤 됐으면은 20년 내공이면은 지혜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30살에, 그죠? 30살만 돼도 이게 굉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서 자기의 모습을 분리시켜 놓고 보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도 보고, 주관적으로도 느끼고,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익숙해지고 나서, 다른 사람도 내 이런 경우라면, 내가 그 사람의 경우라면 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역량이 점점 좋아지겠죠. 공감을 하려고 하면은 미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빼고, 그죠? 좋아하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죠? 그 사람에 대해서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그 같은 흐름을 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려면은, 흐름을 같이 타려고 하면은, 내 에너지의 흐름을 강하게 유지해야 될까? 내 에너지의 흐름을 담백하게 잡아야 될까? 차를 맛있게 빼려면은, 물맛이 진해야 될까? 담백해야 될까요? 차 맛을 제대로 우려내려면, 물이 담백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서 다른 사람을 느끼려면 내 업의 맛이 진해야 될 것 같아요? 단박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내 업이 진한 업이 침투되면 왜곡돼요. 공감을 한 내용이 공감이 안 되고 왜곡된다고. 그러니까 42장경에서도 타심통을 어떻게 얻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을 맑혀서 마음이 맑아지고 나면 타심통은 저절로 얻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업이 단박해지면은 이게 공감할 때 공감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진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그 틈만 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지혜가 자라나요.
그런데 그 분리를 못 해내잖아요. 그러면 맨날 자기 감정에 올라타서 감정이 내가 돼가지고 울컥울컥하고 생각이 내가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서 그냥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지혜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냥 업대로 산 세월이 그렇게 살면은 세월이 많이 갔는데 그런데 왜 나는 성숙하지 않지? 이런 고민이 조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 정도면은 이 지혜라는 게 좀 저절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이게 지혜가 생각보다 그 지혜의 성장 속도가 별로 이게 두드러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 지혜가 성장할 발판입니다. 그러겠죠?